Make something special, accessible and available to everyone. 특별한 기술을 모든 사람들이 접근 가능하게 하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 인비저블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은정입니다. 저희는 초코라는 초보 코딩러들을 위한 밀착 튜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초코라는 서비스는 저희가 코딩을 공부하다가 느낀 어려움을 직접 해결해보고자 시작된 서비스인데요. 2025년까지 우리나라에 새로 생기는 일자리 중에 70% 정도가 엔지니어가 아닌데도 AI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일자리가 새로 생긴대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 있는 코딩 교육 과정들은 다들 엔지니어를 키우는 데만 집중이 되어 있어서 디지털 리터러시나 이런 커리어 향상을 원하는 직장인들이 듣기에는 너무 무겁고 비싼 프로그램들이 많았어요. 저희는 이분들을 위해서 성인 테크 교육 시장의 학습지 같은 회사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Make something special, available and accessible to everyone. 특별한 기술을 모든 사람들이 접근 가능하게 하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 사실 초코라는 네이밍이 왜 생겼냐면 초콜릿은 밥은 아니거든요. 밥처럼 되게 각을 잡고 먹어야 되는 음식은 아닌데 굉장히 힘들 때 또는 리프레시먼트가 필요할 때 굉장히 필요한 게 또 일하다 보면 초코바잖아요. 당 딸릴 때 먹는 게 초코거든요. 저희는 그런 교육 서비스가 되고 싶어서 초코라는 네이밍을 정한 이유도 있어요. 초코가 하고 있는 서비스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베타 테스트를 돌렸던 주니어 개발자가 직접 진행하는 초밀착 코딩 튜터링 서비스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가장 큰 특징으로 밀고 있는 게 보통의 이 코딩 교육 과정이라 그러면 코드를 치는 과정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저희는 옆에서 실적 현업에 있는 개발자분들이 왜 코드를 쳐야 되고 이 코드가 무슨 의미가 있고 지금 코딩을 공부해서 여러분이 이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또 커리어적인 환경에서 어떤 이득을 얻어갈 수 있는지를 굉장히 옆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마치 과외 선생님 같은 개념인 거죠, 학원보다는. 네, 이런 튜터링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하고 있는 서비스가 포럼이라는 건데 이 포럼은 이 미국에 있는 스택 오버플로우를 우리 한국 버전으로 가져와 보자라고 해서 시작된 서비스예요.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코딩을 공부할 때 제일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코드, 이런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만드는 것들이 다 미국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신의 다큐멘트는 다 영어로 되어 있고 다 미국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쓰는 이 화자들이 코딩을 공부하는 데는 장벽이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사실이에요. 시니어 개발자 분들도 좋은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개발을 빨리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으로 제일 먼저 꼽는 게 사실 수학보다는 영어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포럼에서 이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함과 동시에 현재 있는 개발자들 그리고 나중에 있는 개발자들에게 더 좋은 한국어 코딩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예요. 굳이 그런 천재 프로그래머들이 하는 패스웨이를 따라가야 될까요? 각자 가지고 계신 그런 개인의 자산 그리고 지금의 위치에서 저희 초코바 같은 초코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부가적인 그런 장점을 더하시고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인정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 천재 프로그래머, 연봉 몇 억을 받는 개발자, 연봉 몇 억을 받는 실리콘밸리의 PM 이런 분들 무작정 따라가시지 마시고 본연의 색을 잃지 않으시면서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Best Version of Me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펫타이어가 일으키는 사회 문제, 또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한데 이것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또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트레드앤그루브 대표를 맡고 있는 이온이라고 합니다. 저희 트레드앤그루브는 지난 2020년부터 시작을 했고 대학교에서 만난 창업 동아리 학생들이 모여서 좀 더 사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실천을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모인 팀입니다. 펫타이어를 수집해서 이것을 가공한 다음 사람이 신는 신발로 만드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펫타이어 업사이클링 패션 브랜드인 거죠. 전 세계에 매년 10억 개의 펫타이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펫타이어가 일으키는 사회 문제, 또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한데 이것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또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타이어도 자동차의 신발과 같습니다. 그래서 땅에 접지를 하고
미끄러지지 않고 닳지 않아야 되는 접지력, 내마모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사람의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닳지 않고 어떤 땅이든 미끄러지지 않는 기능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여기에 착안해서 타이어를 신발로 만들게 되었고요. 타이어는 단순히 고무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타이어 단면을 보시면 철사층, 섬유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엉겨 있는 구조인데요. 저희는 이 중에서 3에서 6m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최외곽 고무 표면만을 정밀하게 가공을 한 뒤에 신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이어의 장점, 그러니까 미끄러지지 않고 잘 닳지 않고 탄성까지 뛰어나기 때문에 신었을 때 착화감이나 혹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잘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접지력 등등에서 기능성의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타이어라는 독특한 패턴이 사용되고 또 업사이클이다 보니까 어떤 타이어가 어떻게 적용이 될지 저희조차 모르는 그런 되게 독특한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창을 보시면 모두 다 다른 그런 독특한 패턴, 디자인성 그런 것들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2월에 진행했던 크라우드 펀딩 제품으로 첼시 부츠 제품이 있고요. 평범하게 생긴 디자인이지만 이렇게 바닥을 보시면 타이어 모양이 좀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 좀 포인트들을 곳곳에 줬거든요. 그래서 평범한 신발과는 약간 다른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이어가 되게 낯선 소재잖아요. 이런 낯선 소재를 매일 신는 일상 속의 신발에 적용했다고 했을 때 되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걱정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폐타이어지만 저희가 굉장히 엄선하고 또 저희 기술로 정밀 가공해서 신발의 소재로서 매우 적절하게 가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트레드앤그루브 제품을 한번 접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성장 발달과 관련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불안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불안을 저희가 해소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럴 때 보람을 느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정현이라고 하고 헬스케어 스타트업 라이프케어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라이프케어에서는 전담 간호사가 영유아의 성장 발달을 관리하는 서비스 의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신생아 전자실에서 간호사였어요. 그래서 그 간호사를 하면서 영유아의 성장 발달과 관련된 이제 문제가 지금 최근에는 사회적 문제 때문에 더 많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영유아 건강 검진이나 발달 검진 결과를 보면 예전에 비해서 그 발달 장애 위험군에 놓이는 아이들이 10%까지 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그 발달 장애 위험 범죄에 놓이는 아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여 있습니다. 저희는 체크 코칭 케어라는 CCC 솔루션 프로세스를 통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먼저 아이의 발달 단계를 체크를 하면서 이제 가정의 상태랑 그다음에 아이의 상태를 총 6가지로 분석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뒤로 저희가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아이의 강점이나 약점을 바탕으로 이제 양육자에게 그 육아 코칭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코칭을 통해서 또 저희가 맞춤 케어를 해야 할 부분들이 생기면 저희가 직접 아이를 파악하거나 또는 직접 아이와 놀이 케어를 하면서 그 아이의 발달 상태를 조금 더 증진시켜주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이가 좀 잘 못 걷고 까치발을 좀 들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되셔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가 이제 CCC 솔루션을 제공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장애 위험군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한 번씩 저희가 치료로 이제 아이들을 보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조금 위험한 증상들을, 의심 증상들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도 그런 아이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저희가 좀 조기에 개입을 해서 조금 아직까지는 애매한 범위에 있으니까 아이가 뭐 걷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자극처럼 뭐 언어에 대해서는 이런 자극을 줘보자 해서 계속 꾸준히 한 3개월 동안 했는데 그 결과 3개월 뒤에는 거의 또래 수준 또는 또래 수준 더 빨리 발달을 해가지고 엄마도 걱정이 예전보다 훨씬 안 들고 이제 불안한 마음이 안 든다고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이게 성장 발달과 관련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불안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불안을 저희가 해소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럴 때 보람을 느낍니다. 이 아이가 출생하면서부터 이제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골든타임이라고 여겨지는 순간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영유아뿐만이 아니라 아동과 전 생애 주기에서 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화 기능을 통해서 학생들은 백지 상태로 글을 쓸 때보다 훨씬 더 짜임새 있고 풍성한 글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Z세대를 위한 문서 작성 도구 리튼을 만들고 있는 리튼 테크놀로지스의 이세영입니다. 저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교육을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저희 리튼 테크놀로지스의 비전은 초개인화된 교육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7년 동안 학생들을 위해 학생들의 연구 활동을 돕고 글쓰기를 돕는 컨퍼런스 KSCY를 운영하면서 학생들 가까이서 그들의 교육을 돕다 보니 이렇게 초개인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선생님보다 또 학부모보다 심지어 학생 본인보다도 학생을 잘 이해하는 존재가 좋은 커리큘럼과 콘텐츠를 제안하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리튼은 간단히 말하면 아레아 한글이나 MS 워드와 같이 문서 작성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제 교육에 가장 집중되어 있는 문서 작성 도구인데요. 학생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대학에 졸업할 때까지 글을 쓸 일들이 참 많습니다. 또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이 확산하면서 글쓰기 과제나 평가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한국 학생들의 글쓰기 실력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튼이 개발되기 전부터 약 1000명이 넘는 Z세대 학생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설문조사하면서 그 기능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Z세대 학생들이 글쓰기를 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글을 쓰기 전에 글을 구성하는 부분과 글을 쓰고 있을 때 그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할 그런 자료들을 찾는 것, 그리고 글을 쓰고 나서는 내가 과연 잘 썼나 하는 그런 니즈들이 있었습니다. 이 구조화 기능에서는 학생들이 작성 분야, 목적, 유형 등을 선택하면은 거기에 가장 적합한 템플릿과 또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들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학생들은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기존 워드 프로세서와는 다르게 자기의 생각을 한번 정리하고 탄탄한 구조로 글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이 템플릿과 프레임워크 기능, 그러니까 구조화 기능을 통해서 학생들은 백지 상태로 글을 쓸 때보다 훨씬 더 짜임새 있고 풍성한 글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지난 3월에 100명의 학생들을 모아서 베타 테스트를 하는 게 목표였는데 하루 만에 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신청을 했고, 또 그 500명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도중에 제 친구도 써보면 안 될까요? 너무 괜찮은데 제 초대권 같은 게 없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계속 받아서 다시 한번 추가 모집을 했더니 3,4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다시 또 신청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폭발적인 시장 반응을 보고 정말 글쓰기 어려움이 실존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테스터들은 지금 현재 이제 순차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리튼이 글쓰기 과제를 쉽고 빠르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글 쓰는 법 자체를 가르쳐주고 좋은 자료를 찾는 법 자체를 가르쳐준다는 그런 후기들이 많았습니다. 리튼의 첫 번째 목표는 Z세대 학생들이 가장 처음 만나고 또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문서 작성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워드가 이제 곧 40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탄생한 문서 작성 도구가 글로벌 서비스로 거듭나서 전 세계 교육에서의 글쓰기를 다루는 문서 작성 도구로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플랫폼으로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고요. 그런 보람을 느끼면서 프로젝트에서 또 사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네 제조, 동네 픽업 샐러드 구독 플랫폼 샐러드 윅스를 운영 중인 팀 샐러드 데이즈의 대표 윤은빈입니다. 요즘 우리는 손가락 클릭 한 번으로 많은 것들이 배송되는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물론 배송이 편리한 것은 맞지만 이 배송에 따라서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나오고 또 탄소가 배출된다든지 하는 환경 문제들이 수반되고 있어요. 우리 팀은 배송에 따르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샐러드 구독 플랫폼 샐러드 윅스를 시작으로 간편한 픽업이라는 소비 문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팀입니다. 샐러드 윅스에서 구독자들이 구독 신청한 수량만큼 동네 가게에서 샐러드를 제조하고 이 제조된 샐러드를 구독자들이 직접 픽업하는 형태인데요. 이렇게 구독자들이 직접 픽업하는 형태가 되면서 다이용기를 반납해가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샐러드 윅스를 구독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희 팀과 같은 MZ세대들인데요. 사실 MZ세대들은 이전에 샐러드를 먹으면서
가격이 너무 비싸고 쓰레기가 나오는 문제들 때문에 많은 불만을 겪고 있었어요. 저희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서 가격도 평균가의 40% 수준의 구독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주 만족하시면서 구독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이렇게 90% 이상의 이용자가 다이용기를 통해서 샐러드를 구독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샐러드익스가 아낀 플라스틱 개수가 3만 개 이상입니다. 저희 팀의 경우에는 원래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었어요. 이거를 사업을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었는데 작년 11월쯤인가 문득 사람들이 다이용기를 들고 다니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평소에 소비를 할 때 다이용기를 본인 의지에 의해서 개인 용기를 가지고 다니시는 경우는 많지만 이게 소비 생활 안에 녹아있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힘을 들이지 않아도 우리 서비스를 통해서 다이용기에 담긴 샐러드를 구독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이게 정말 우리가 플랫폼으로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고요. 그런 보람을 느끼면서 프로젝트에서 또 사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팀은 앞으로 샐러드 윅스를 통해서 픽업이나 다이용기 사용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편한 것이고 또 재밌는 것이라는 인식과 경험을 주고 싶습니다. 또 샐러드 윅스에서 시작해서 동네 식음료 구독까지 확장하면서 픽업과 다이용기 사용이 더 보편적인 소비 문화로 자리 잡게 하고 싶습니다. 그럼으로써 배송에 따르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픽업과 다이용기 사용이 해오기 전까지는 익숙하지 않고 또 보편적이지 않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시면 생각보다 편하고 또 재밌는 경험이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리가 배송을 받을 때는 배송을 받는 순간까지는 편할 수 있지만 택배 상자를 받아서 열고 폐기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불편하다는 것을 픽업을 해보시면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 픽업의 시작을 간편한 픽업인 샐러드 윅스부터 시작해보시면 좋겠습니다.